상속세와 증여세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외조부께서 사망하셔서 어머니 형제들이 토지를 상속받게 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한 분이 상속을 받아 토지를 매매하고 이 현금을 형제끼리 정한 비율에 따라 나누기로 했습니다. 매매하기로 하신 분이 상속을 받으실 때 상속세를 냈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후 형제 간의 현금 지급 과정에서 증여세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건 이중과세가 아닌가 해서 질문 드립니다. 충분히 이런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상속받으면서 상속세 납부를 했고 그걸 땅을 이제 팔아가지고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이걸 또 형제들끼리 나누는데 여기서 세금을 아니 또 한 번 내야 되나요?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세무사님은 이 사연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 왕왕 좀 발생하는 사례이기는 한데 네. 보통은 이제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그 상속인들 중에서 한 분만 지금은 그 어떻게 보면은 상속을 받으신 걸로 그쵸. 협의 분할 처리가 좀 됐겠죠. 네. 그런 경우는 보통 다른 분들 공동으로 처리하기에 좀 번거로우니까 그냥 뭐 가장 연장자 앞으로 그쵸. 처리를 해서 나중에 돈을 나누자라고 했을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뭐 매매하는데 뭐 그게 유리했을 수도 있고 뭐 개개인마다 뭐 그쵸. 사정이 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상담 주신 것처럼 추후에 이렇게 그 매매 후에 그 현금을 갖다가 나누실 때 증여세가 발생한다라는 거를 처음 인식하셨다라고 하면은 그건 처음에 상속세 신고할 때 조금 미흡하게 그렇죠. 좀 생각을 하신 게 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상담자분께서 이제 가장 사실은 중요하게 또 하시는 이제 대목이 그렇다면 지금 형제들끼리 지금 나누기로 했는데 정말 이거 증여세 또 내야 될까요? 이게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떨까요? 이런 경우에는 그 상속을 받으신 그 형제분 한 분의 소유인 재산이 이미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분 재산을 갖다가 그분 앞으로 매매를 했기 때문에 그 부동산이 현금으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도 소유권은 명확하게 그 형제분 한 분이죠. 그렇죠. 그 부분을 갖다가 나중에 이제 약정한 비율로 현금으로 나누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독립적인 개별 증여로 보게 되고 당연히 증여세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이제 상속을 받으시면서 한 분이 상속을 받으시면 그 재산에 대해서 이제 독립적으로 나의 이제 단독 소유가 되시는 것이고 이걸 이제 나눠가지고 다른 형제들에게 나눠준다. 그러면 사실 증여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증여세가 이제 부과를 되는 것이 맞다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러면 이게 상속을 그럼 그때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맞았던 건지 참 많은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가장 현명한 걸까요? 이제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분할해서 그 재산을 나누는가랑 상관없이 그 돌아가신 분의 총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그렇죠.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연을 주신 분께서는 그 형제분들께서는 나누셔서 상속세 신고를 했던지 아니면 한 분 앞으로 취득을 하셔가지고 상속을 해가지고 상속세를 납부하셨던지 세액에서는 차이가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사실상.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불필요하게 증여 이슈를 지금 발생을 시키시게 그렇겠네요.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이 사실은 앞서 말씀 나눴던 자금 출처 조사나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만약에 현금을 주시고 그 자체를 뭐 증여세 신고를 선택적으로 안 하실 수도 있겠죠. 무조건 뭐 그 법상으로는 해야 되는 게 맞지만 너무 억울해서 나는 증여세 신고 못 하겠다, 네. 증여세 못 내겠다 이러시는 경우도 물론 있겠죠. 네.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그 거액이라는 또 매매 대금을 나누신 걸로 무언가를 취득하셨을 때 그때 문제가 되죠. 그럴 때 또 문제가 또 불거지게 되면은 그 시점 가서는 신고 기한이 상당히 경과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 그러면 그 앞선 그 사연을 주신 분과 같이 미신고에 대한 그렇죠. 가산세 그런 부분들이 더 부담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는 약간 악순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점을 좀 잘 좀 새겨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경우, 그러니까 상담자분 같은 딱 이런 상황에는 사실은 뭐 증여세 산정 기준이 조금 달라진다라든지 세율이 달라질 그런 좀 여지가 있을까요? 사실은 증여세에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따로 나누어서 세율이라든가 그 산정 기준을 별도로 정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담자분 같은 경우에 조금 안타깝지만 일반적인 이제 증여세율과 증여세법 일반적인 규정에 따라서 증여세가 산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뭐 이렇게 상속을 받으실 때에도 사실 어떤 점을 좀 우리가 기억을 하면 굉장히 좀 현명할 걸까요? 예, 상속세가 일반적으로 뭐 그 상속세가 얼마가 나온다. 라는 걸로만 이제 집중을 하는 것보다는 네. 상속이라는 거는 어쨌든 재산의 취득이거든요. 그렇죠. 상속인들은 재산을 취득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 취득한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것까지 고려를 해서 그 상속세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왜냐면은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을 뭐 6개월 내에 한다, 1년 내로 한다.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매매를 했을 때, 추후에 매매했을 때 세금 부분에서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상담 드릴 때는 상속세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처분 계획까지 저희가 들어보고 이 상속 재산을 어떻게 평가를 해서 그 미래의 세금까지 고려해서 상속세 신고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이렇게 검토를 하게 됩니다. 네, 세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점을 좀 잘 기억을 하시고 모쪼록 좀 잘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